네, 반갑습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령문화 바늘중앙 완월동 국민의힘 박선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 국화축제 명칭 한원권에 대한 창원시 검토 및 추진 의지 확인, 롯데백화점 폐점에 따른 실직자 문제 및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후 관리적 시의 입장, 독립운동가 계암 김주석 선생 수작 보관, 수당고 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 교육부 유보통합정책 학정 발표 등에 따른 창원시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 국화축제를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명칭을 한원하자는 지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창원시 검토 방향 및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05년 제5회 축제 때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축제 명칭에서 사용되어 왔던 가고파라는 단어가 2019년 축제부터 그 단어가 빠지고 삭제되고 마산 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채 축제가 개최되어 온 데 대해서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 가고파의 고향으로 불리는 마산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한원시켜야 된다고 창원시 축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저희 부시장님께 건의하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아마도 시장님께도 검토 보고서가 올라간 걸로 압니다. 시장님, 24년도 국화축제가 10월에 개막을 합니다.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원 명칭으로 한원돼서 개막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국화축제 명칭 한원에 부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통합 창원시는 그 마산 진해 그 창원에 합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역사성도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가치를 좀 형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그 가치를 개성해야 된다는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옛날 명칭들을 저희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또 사람들이 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당장 10월 달에 닥친 거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런 여러 명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같은 거를 도의 차원에서 좀 정해서 어떤 명칭들을 앞으로 어떤 원칙에서 이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가고파 그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까지 생각 못했는데 더 깊이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아마 이런 축제의 명칭 정리 같은 것도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예. 시장님 깊이까지 생각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은 너무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직자 대책뿐만이 아니라 그 향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조금 우려된다고 제가 5분 발언 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달 전에 폐점을 결정한 롯데백화점 측과 또 KB 자산운용자 측의 그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날이 다가오니까 지역민들의 그 어떤 상실감과 서운함이 정말 많이 큽니다. 바로 다음 주면 문을 닫거든요. 예, 특히 종사자들은 마음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직업과 생계 수단을 동시에 잃게 됨으로써 그 황당함과 속상함은 지금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김태규 차관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종사자들, 매니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생계 지원금은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지원들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창원 시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시장님의 소회를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저 역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 종사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향후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을 또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KB 자산운용사하고 또 롯데백화점 그쪽 그 관계자분들하고도 또 시장실에서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고 그 안에 구분 소유자가 4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또 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시 큰 방침은 앞으로 그 건물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마산 전체 발전에 어떤 게 부합할 건가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향후 그 건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네. 더 감사드리고 어저께 김태규 차관님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그 백화점 종사자 300명들이 국민신문고에 300명이 집단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긴급 고충 현장 회의를 하러 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합포구청에서 회의가 열린 자리에는 저는 참석 못하고 우리 장금용 제1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긴급 고충 현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이 그 10% 정도밖에 지금 직업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실직을 하게 되는 그 수백 명 중에서 10% 정도만 현재. 그래서 나머지 90%들도 이에 합당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의 위로금이라도 조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지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 롯데백화점 내에 항일투사 계암 김주석 선생 수작 40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기능감 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저 한 6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낡아서 저기 보시면 저런 형편입니다. 예, 도저히 작품을 보관할 환경이 못 되고 현재 있는 작품도 곰팡이가 쓸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 소유 유후 건물이나 구청 내에 빈 공간이라도 작품을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백화점 폐점 정리 마무리 기간이 7월 15일까지라고 그럽니다. 예, 그 7월 중순 내에 그 수당고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저기 기념사업회 임원진들이 와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희박합니다. 예, 우리 시의 그 문화예술 자산과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로 수당고 확보 도움을 정말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생각과 실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공간들이 실제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임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게 그런 작품들에 대한 소유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시가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또는 다른 또 여러 또 그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앞으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좋은 점을 짚어주셨네요. 임시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 22년 12월부터 우리가 시 재정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뭘 짓는 거는 저도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습니까? 그분들마다 다 기념관을 다 지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관리하고 사후관리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저도 이런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자꾸 짓는 거 진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것. 예. 그리고 작지만 저 유리배처럼 정말 500m 간격으로 뭔가 눈요깃거리가 착착 보이는 이런 작지만 그 정말 관광성을 띠고 또 기념관 역할과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는 거리를 예쁘게 좀 꾸며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잠시 한 2-3달 옮겨놓는 것들, 6개월 옮겨놓는 것들 다 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현재 개관이 되지 않은 채 빈 건물로 전기료만 한 달에 한 수천만 원 나가고 있는 창원 문화복합타운이나 지난 시정 질문부터 계속 제안한 기상청 건물, 그게 기상청 그 건물이 딱 2층인데 이망선 거리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담하고요. 지금 2층에
기상청 직원 한 명이 숙소로 쓰고 있고 아래층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층만이라도 수장교금 그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저 기념사업회 측에서 예, 다 되겠다고 합니다. 예, 뭐 사재를 털어서라도 또는 그 기념관을 곧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해양누리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 인망선 거리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아 여기에 저 통영의 전흥리 미술관 같은 이런 곳이 여기 숨어 있네 하고 들어와서 보고 새롭게 독립투사의 그 어떤 항일 정신과 그리고 민족의 정신과 그리고 문화 예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일거삼득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기상청 건물도 저기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 해양누리공원 안에 민주주의 전당이 곧 9월에 완공되고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디로 이관했다가 아니면 KB자산청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9월까지만 좀 보관했다가 그 민주주의 전당 내에 전시관 공간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좀 옮겨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정신이나 독립투사 항일 정신이나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공간들을 김주석 선생님 그 수장고와 전시관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세계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특히 우리 소유가 아닌 예를 들어 뭐 기상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시에서 한번 중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소유 문제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잘못했을 때 어떤 훼손이랄까 이런 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정해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또 상세하게 좀 서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질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지금 임원진들이 와 계시지만 기상청장님께서 구두로는 오케이를 했는데 이 행정 절차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시에서 지자체에서 공문이 올라가서 그죠?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좋다,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무런 근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주석 기념사업회 측에.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 이런 요청을 올리는 공문을 보내면 기상청에서 고려해 보겠다, 좋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제가 22년 12월에 시정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봅니다. 예, 뭐 저것도 기상청이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랄까 이런 조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부합하는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필요하면 좀 지원 들어보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랑 지금 뭐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를 다 다녀갔습니다. 제2부시장님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담합니다. 건물이 아주 아담하고 2층은 그대로 그 기상청 직원이 쓰면 됩니다. 1층만 이쁘게 아담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또 우리 김주수 선생님, 계암 김주수 선생님이 46년간이나 교육에 종사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 예, 정말 수만 명의 제자들이 또 다녀가는 이런 공간도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또 우리 김주수 선생님이 욕심이 없으셔가지고요. 어떤 뭐 상을 타거나 어디 이런 데에 욕심을 내지 않으시다 보니까 어떤 일부 미술계에서는 그 역사적인 문은 연구가 좀 제대로 되었지 않았다. 문신이나 김종량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지만 문신 선생님이나 김종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 선생님은 기념관이 없어요. 수상거를 못 구해서 지금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작품이 한 2만여 점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역사적 소장 가치가 있는 일제시대의 고문 장면 스케치 같은 것들도 정말 귀중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상상하라는 그 장르를 창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3회째 전국 공모전을 했는데 그 그림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요만한 이 5살짜리 아기부터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반백의 노인까지 정말 그림을 제출했는데 그림이 얼마나 색채감이 밝고 자유로운지 보면은 마음이 희망이 막 솟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라는 3년 4개월의 암울한 터전을 지내왔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문화적 자산, 예술적 자산들이 저희들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는 망하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사님
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에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예. 합니다. 아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발 수장고 문제만이라도 조금 우리 행정이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부 유보통합정책 학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향후 계획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서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맡고 있던 보육 업무도 관할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후 선제적 대응으로 미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근본적 취지에는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부모들 이렇게 현장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0세에서 이제 3세 또는 2세까지는요, 그 교육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주가되기 때문에 교육이냐 돌봄이냐 이런 입장 차이에 따라서 보육 업무를 이관할 때 예산과 정원 등에 대해서 분담 비율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해서 새롭게 용역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예. 개정안 통과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 시행이 이루어지고 내년 25년까지는 정부가 유보통합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유보통합 실시를 앞두고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유보통합 정책 방안과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실시를 해서 올 3월부터 경남도 교육청이 유보통합 정책 연구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바람직한 창원형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계획과 정책 방향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나 혹시 뭐 향후 용역 등을 통한 전략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경감이라든지 그 보육에 대한 이런 거를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내년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유보 통합 정책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종합적인 그 용역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용역의 중간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발표가 아마 기본적인 큰 방향성을 아마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방향에 맞도록 하반기부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짧은 기간의 용역을 해서 창원행 유보 통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유보 그 정책이 이제 시행될 때 그 보육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건가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용역 중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육 정책에 저 예산이 나중에 뜨겠지만 국도비 12 합해서 3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보육은 정말 지금 저출생 인구 소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7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시청이 조직이나 예산 등 업무 분담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창원형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적인 도시, 산업과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 창원 특례시가 되기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